아시아의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그렇게 세계인이 잘 모르던 나라는 이제 세계인이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강력한 힘을 갖추게 됐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국가적 위기 상황, 평상시에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뒷받침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경제, 군사, 문화 강국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통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5,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하여 외세 침략으로 국가 주권 상실과 비극적인 전쟁을 겪기도 했는데요.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한 무관심과 위기 대응 대비에 소홀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발발한 임진왜란, 그리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일어난 병자호란, 이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은 6.25 전쟁까지. 만약 안보 정세를 올바로 파악하고 비상대비 능력을 갖췄더라면 그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던 뼈아픈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안보 위협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을 거울 삼아 모두가 안보의식에 관심을 갖고 함께 대비하며 더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안보 정세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 국제유가 급등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경제와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과 세계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는 등 국제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많은 지역에서 종교, 인종 문제와 내전 등으로 테러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매년 수십 차례씩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안보 위기가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려 신냉전 구도로 발전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 변수가 더해지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략적인 리더십, 국내적인 단합,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국방 역량과 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에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향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미의 평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지속 발사하고 풍계리 갱도 복구를 통해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유사시 혼란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해커 양성을 통한 사이버 테러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능력은 이미 수준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북한은 AI 기반으로 계속 연구 발전하고 또 사이버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화된 사이버 테러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 화학무기, 또 탄저균을 비롯한 생물무기, 또 무인기, 이런 새로운 위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 환경은 더 다양한 그런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따라서 국가안보 대응을 위해서 민, 관, 군이 다각도로 대비하고 한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언제 닥칠지 모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비상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야만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더불어 주요 중점관리 대상업체까지 참여하는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1968년 발생한 121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을지연습은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을지연습은 적 침투 및 도발에 따른 위기 선포, 전시 전환, 단계별 비상사태 조치사항에 따른 공무원 비상소집 등 재반 조치를 시행하고 최초 상황 판단 회의 등을 통하여 정부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 생활안정 등 비상시 대응 능력을 숙달시키는 전시대비 연습 형태로 실시됩니다. 을지연습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시 행동 절차를 숙달하고 비상 대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을지연습간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사전 계획에 의해서 도상 연습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 평가 회의를 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서 보고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강한 군사력과 국방력이 국가 안보를 좌우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총력 안보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보의 주체이자 책임자로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는 물론 안전한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안보가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세상도 우리나라의 발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의 힘, 그 강한 힘이 우리의 평화를 지킵니다. 이는 책임감을 갖춘 공무원과 각 분야 비상대비 담당자의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